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인공지능 모델의 좀 숨겨진 프라이버시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멤버십 추론 공격, MIA입니다. AI랑 보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이 공격이 대체 뭐고 왜 중요한지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멤버십 추론 공격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까지 꽤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병원 기록이나 금융정보 같이 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AI 모델에서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목표는 명확하죠?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멤버십 추론 공격에 대한 핵심 정보를 딱 얻어가시고 또 여러분의 AI 시스템 안전성을 고민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멤버십 추론, 이게 정확히 뭔가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핵심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 조각.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특정 기록 같은 게 있다고 쳐요. 이게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공격자가 알아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모델한테 뭘 물어보고 그 반응을 봐서 이 사람 데이터가 학습에 들어갔나? 이런 걸 추론하는 거죠. 모델의 반응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고 판단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걸로 학습 여부를 알 수 있죠? 자료들에서 신뢰도 점수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모델은 보통 자기가 학습했던 데이터랑 비슷한 게 입력으로 들어오면 좀 더 확신에 차서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더 높은 신뢰도 점수를 출력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공격자는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미묘한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공격자는 그냥 궁금한 데이터를 모델에 쓱 넣어보고 점수가 좀 높게 나오면 이거 학습 데이터에 있었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건가요? 네, 기본 원리는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그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특히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모델이 과적합, 그러니까 영어로 오버피팅 상태일 때 이 공격이 더 잘 먹힌다는 거예요. 과적합이요? 네, 모델이 훈련 데이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데 막상 처음 보는 새로운 데이터는 잘 못 맞추는 상태거든요. 이때 훈련 데이터에 대한 반응이랑 훈련에 없었던 데이터에 대한 반응 차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공격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들을 보니까 공격 기법도 그냥 점수만 보는 것보다 더 복잡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섀도우 모델 이런 개념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네, 그 섀도우 모델 기법은 상당히 좀 영리한 접근 방식인데요. 공격하려는 원래 모델이랑 비슷한 가짜 모델, 이걸 섀도우 모델이라고 불러요. 이걸 여러 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학습에 쓰였을 때랑 안 쓰였을 때 이 가짜 모델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미리 막 학습시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학습된 패턴을 가지고 실제 공격 대상 모델한테 가서 이 데이터 썼어, 안 썼어 하고 추론하는 거죠. 모델 내부 구조를 몰라도 출력값만 보고 추론하는 블랙박스 공격도 가능하고요. 이야, 듣고 보니 이거 진짜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건가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민감 정보 유출, 이게 제일 클 것 같은데 GDPR 같은 규제 얘기도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질병 기록이나 금융거래 내역 같은 정말 민감한 정보가 모델 학습에 포함됐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이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GDPR이나 미국의 히파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막대한 법적 또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자료에서는 그런 정도 지적하던데 경쟁 회사가 이 공격을 악용할 수도 있어요. 특정 서비스가 어떤 데이터를 주로 학습에 썼는지 이걸 역으로 추적해서 기술 노하우를 훔쳐가는 그런 산업 스파이 활동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기술 유출 문제까지 정말 다각도로 위험하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가 이제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료들에서 제시된 방어책들이 꽤 흥미롭던데 어떤 것들이 좀 핵심적인가요? 다행히 여러 방어 전략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데이터나 모델 자체에 일부러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걸 차등 프라이버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개별 데이터 하나하나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노이즈를 넣는다. 근데 그러면 모델 성능이 좀 떨어지진 않나요? 자료에서도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지적하던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죠. 이론적으로는 강력한 방법인데 실제로 적용하면 모델 성능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능 저하 없이 방어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모델이 출력하는 정보 자체를 좀 덜 자세하게 주면 안 되나요? 오, 좋은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방향인 출력 난독화, 아웃풋 오브스케이션입니다. 신뢰도 점수를 정확한 수치 대신 그냥 높음, 중간, 낮음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알려주거나 아니면 상위 몇 개 예측 결과만 보여주는 식으로 공격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 학습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과적합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L1, L2 정규화나 드롭아웃 같은 기법들을 써서 모델이 훈련 데이터든 처음 보는 데이터든 좀 비슷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죠. 최근에는 CLL이라고 해서 멤버 데이터랑 비멤버 데이터에 대한 예측 분포를 일부러 좀 비슷하게 만들려는 그런 연구들도 활발하고요. 그렇군요. 기술적인 방법 외에 뭐랄까 운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보면 훈련 데이터를 무작위로 잘 섞는 것, 셔플링이라고 하죠. 이것만으로도 추론을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어떤 특정 사용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쿼리를 짧은 시간에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공격 시도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쿼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도 중요하겠네요. 앞으로는 또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이해하는 멀티모달 AI 이런 게 더 발전할 텐데 그러면 공격 시나리오도 훨씬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탐지나 방어 시스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EU의 AI법, AI 액트 같은 규제 논의도 계속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AI 모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멤버십 추론 공격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정 데이터가 학습에 포함됐는지 아닌지를 추론하는 이 공격, 이게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방어 전략으로 차등 프라이버시의 장단점, 출력 난독화, 그리고 과적합 방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고 또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보안 위협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겠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AI 시스템은 안전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 모델의 성능, 그러니까 정확도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과연 최적의 균형점은 어딜까요? 앞으로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 텐데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